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교육학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비전교육학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루어 볼 내용은 바로 문항의 분석 단원에서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문항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금 더 나은 문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해당 문항이 검사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즉, 학습자들이 시험 문제를 풀고 나서 풀었다는 것은 결국 그 문항에 대해서 학습자들이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학습자들이 그 문항에 대한 보인 반응을 토대로 이 문항이 과연 적절한 문항이었는가 그걸 판단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난이도는 어땠는지, 변별도는 어땠는지, 추측도 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학습자들이 반응한 결과물을 토대로 괜찮은 문항이 만들어진 것 같다. 난이도는 적절했고 변별도도 적절했고 추측도도 적절했어서 이 평가 도구는 괜찮은 평가 도구인 것 같다. 그럼 수정할 게 없겠죠. 하지만 뭔가 난이도가 너무 낮거나 난이도가 너무 높거나 이래서 학습자들이 어떤 변별이 잘 안 돼서 평가 도구 기준의 목적 아이들을 규준지향 평가로 줄을 세우려고 했는데 잘 제대로 그게 안 됐다. 변별도도 잘 안 됐고 추측도에 의해서 뭔가 문항 오류들이 많았다. 이런 것들이 판단되면 그 문항을 수정하겠죠. 그래서 수정하게 되면 더 좋은 문항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평가 도구를 일부 수정해서 더 좋은 평가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실시하는 게 문항 분석이고, 그 문항 분석을 할 때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세 가지가 뭐다? 난이도랑 변별도와 추측도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문항 분석도 고전 검사 이론과 그 다음에 문항 반응 이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즉 고전 검사 이론에서 보는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와 문항 발음 이론에서 보는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 좀 다릅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문항 반응 이론은 나오기가 좀 힘듭니다. 이거는 객관식에서는 어떤 표에 의해서 나오기가 용이했지만 우리 지금 만약 서술형 문제로 나온다면 고전 검사 이론에 따른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전 검사 이론에서 살펴보는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일단 어떤 평가 도구가 예를 들면 고전 검사 이론에 따르면 뭐 같은 문항이라도 똑같은 문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똑같은 평가적으로 쳤는데 실력이 높거나 그 문항이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 이미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업을 받은 학생들에게 실시하면 난이도 지수가 높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반대로 실력이 낮거나 문항 내용에 대해 수업을 받기 전에 학생들에게 실시하면 난이도 지수가 낮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같은 문항이라도 어떠한 능력 수준을 보이는 학습자인지에 따라서 그 문항의 난이도가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고전 검사 이론입니다. 즉 학습자들이 보인 반응의 수에 근거해서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를 추측하는 건데, 문항 반응 이론은 각 피험자의 특성이나 문항의 특성을 문항 표본이나 시험에 적용된 어떤 시험자들의 상관없이 추정하려고 하는 게 바로 문항 반응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추정하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표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시험에 나오기가 좀 힘들죠. 하지만 고전검사 이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험을 친 학습자들의 집단의 어떤 성적을 통해서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를 파악해내는 것은 반드시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난이도는 뭐냐면 정의가 그렇습니다. 문제의 어렵고 쉬움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전체 문항 중에서 정답자의 비율로 나타난다. 따라서 정답자의 비율이기 때문에 높을수록 쉬운 문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일반적인 공식을 보면 전체 응답자의 수에서 전체 응답자, 그러니까 이 문항에 대해서 푼 학생이 몇 명이냐, 시험을 친 학생 100명이다. 그럼 100명 중에서 정답 이 문제를 맞춘 학생은 몇 명이냐, 70명이다. 곱하기 100을 한다. 이거 곱하기 100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생각되겠지만 하면 이
문항의 난이도는 뭐가 된다? 70 혹은 이 100을 안 하게 되면 0.7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0.7이라고 하면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답자의 비율이기 때문에 0.7이라고 했을 때는 난이도가 쉬움에 좀 속한다. 0.5를 넘어버렸으니까 맞춘 사람이.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쉬운 문항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는 가장 일반적인 난이도 구하는 공식이죠. 고전적 검사 이론에 따랐을 때. 근데 우리가 미달항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달항은 뭐냐면 전체 응답자 중에서 이 문항을 안 푼 학습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무조건 100명 시험 쳤다고 해서 100명분의 70명을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문항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은 학생들을 빼줄 필요가 있겠죠. 좀 더 정확히 난이도를 구할 때요. 그래서 미달항을 고려했을 때 난이도는 뭐가 되냐면 전체 응답자 수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은 학생 수를 뺀 다음에 정답자의 수를 나눠주고 이걸로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 미달항을 고려한 난이도가 된다. 근데 이게 가장 완벽한 난이도냐? 그건 아닙니다. 가장 완벽한 난이도는 뭐냐면 바로 추측 요인과 미달항을 고려한 이 난이도 구하는 방식이 바로 가장 완벽한 고전적 검사 이론에 따른 완벽한 난이도를 구하는 방식이다. 그럼 이게 과연 시험에 나올 수 있을까? 저도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고전적 검사 이론에 따른 정확한 난이도를 구하는 공식은 제가 이거 암기하고 있었는데 예전부터 과연 이 공식 자체를 어떻게 서술형 평가에 적용해서 우리 지금 현재 실시하는 교원 임용에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문항이 이 식을 활용해서 이제 그 해당 검사지가 그 A 교사가 제작한 어떤 검사지의 난이도가 적절했는지 적절하지 않았는지 판단하는 것을 고전적 검사 이론에 따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A 교사, B 교사 대화를 하는데 A 교사가 만든 어떤 검사지가 이제 정답자 수나 오답자 수나 선택지 수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검사지가 과연 난이도가 적절했냐 안 했냐를 판단해봐라. 근데 그 판단해보는 것을 고전적 검사 이론에 따라서 한번 판단해보라고 이렇게 한다면 이런 식을 어떻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정제 정답자 수에서 뭐를 뺀 다음에 이거를 나누기로 해주면 난이도가 이게 돼요. 그래서 그 난이도가 뭐뭐이기 때문에 이 시험 문항은 A 교사가 만든 시험 검사지는 그 난이도가 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만약에 평가가 어렵게 나온다면 이렇게 충분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객관식 그 교육학의 객관식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출 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이 고전적 검사 이론과 문항 반응 이론에 따른 난이도 변별도 이런 구하는 것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걸 토대로 본다면 어차피 그 문제를 출제한 사람들이 임용교육학을 나중에 출제하는 교수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평가를 어렵게 낸다면 이 부분도 충분히 활용해서 서술형으로 간단하게 쓰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강조합니다. 한번 볼게요. 문항에서 추측으로 정답을 한 학생이 있을 경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오지선다형에는 반드시 찍어서 맞추는 요인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 찍어서 맞추는 요인을 고려해서 그 오차를 빼고 난이도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다섯 문항에서 어쨌든 찍어서 맞출 확률이 5분의 1이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 5분의 1 확률로 봤을 때 찍어서 맞출 정답자 수를 고려해서 우리가 그 정답자 진짜 정답자 수에서 찍어서 맞춘 애들을 한번 대략적으로 빼보자는 거예요. 빼면 더 정확한 난이도가 나오니까. 추측으로 정답을 한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문항 난이도를 과대 추정하게 된다. 따라서 추측으로 정답을 할 가능성이 있으면 문항 난이도를 계산할 때 이를 고려해서 빼줘야 된다. 일반적으로 추측으로 정답을 선택한 학생은 추측으로 오답을 선택한 수와 같다는 전제하에서 계산이 된다. 그래서 추측으로 이 정답을 선택하려고 하는 학생 수와 추측으로 오답을 선택한 학생 수가 같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그 찍어서 맞추는 학생들을 빼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체 반응자 수에서 일단 해당 문항에 대해서 미달한 학생 수, 답을 하지 않은 학생 수를 당연히 빼줘야겠죠. 이건 앞에서 했죠. 여기다가 원래 정답자의 수를 한 다음에 곱하기 100 하면 기존의 난이도가 나왔는데 이 정답자 수 안에는 뭐가 존재한다? 실제로 푼 학생과
그다음 뭐 찍어서 맞춘 학생이 있죠. 이게 찍어서 맞춘 학생까지 들어가다 보면 난이도를 우리가 과대 추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지선다일 때는 과연 찍어서 맞출 수 있는 확률의 어떤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되냐, 그건 이 공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선택지 수에서 마이너스 1은 이제 정답 수를 빼는 겁니다. 정답 수를 빼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그래서 5문제로 구성된 정답지였으면 분모가 4가 되고, 또 4문제였으면 3이 되겠죠. 선택지 수에서 이 정답 한 개를 빼고 그 중에서 오답자의 수를 나눠주게 되면 그게 찍어서 맞출 정답자의 수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위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추측으로 정답을 선택한 학생의 수랑 추측으로 오답을 선택한 수가 같다는 전제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택지 수에서 마이너스 1, 즉 오답의 개수를 오답자의 수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학생, 이때 나오는 결과물이 찍어서 맞출 학생과 동일하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제 정답자의 수에서 우리가 찍어서 맞춘 애들을 빼줘야 된다. 찍어서 맞춘 애들은 어떻게 구하냐? 선택지 수에서 마이너스 1, 정답 개수를 빼면 4가 되고, 그 중에서 이 4를 오답자의 수로 나눠준 이것이 뭐가 된다? 찍어서 맞추는 정답자의 수가 될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수를 정확히 빼준 다음에 이 전체 반응자 수에서 마이너스 해당 문항의 미달한 학생 수로 나누어 준다면 그게 가장 정확한 난이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 이 공식에 따라서 추측 요인을 낮추기 위해서, 찍어서 맞출 요인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답자의 수를 줄이거나 답지 수를 늘리면 되겠죠. 답지 수를 보세요. 결국 우리가 정답자의 수에서 찍어서 맞춘 학생 수인데 이게 0이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맞죠? 추측 요인이니까. 그럼 이거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분모를 늘리거나 분자를 줄여야겠죠. 그래서 오답자 수 자체를 줄여버리거나 아니면 선택지 수를 무한대로 늘려버리면 되겠죠.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가 추측 요인을 없앨 수 있다. 근데 오답자 수를 줄이거나 답지의 수를 늘리면 된다. 오답자 수를 줄이는 방법은 뭐다? 완전 학습을 하면 된다. 완전 맞추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답자 수는 줄어들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완전 학습을 하면서도 선택지 수를 늘려준다면 고전적 검사 이론에 따르면 추측 요인에 의한 어떤 난이도에 영향을 미친 이 추측 요인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변별도 보기 전에 이거만 볼게요. 그래서 결국 핵심은 뭐냐? 우리가 이 고전적 이론에 따르면 난이도가 0.25에서 0.75일 때 적절한 문항으로 봅니다. 그래서 1번 난이도, 2번 문항 난이도, 3번 문항 난이도에서 쭉 가가지고 이제 20번까지 있겠죠. 20번까지 전체 문항의 난이도를 이제 다 구하겠죠. 1번 난이도 구하고 2번 난이도 구하고 다 구한 다음에 나누기를 해주면 이 시험 전체에 대한 난이도가 나오겠죠. 이 시험 문제 전체에 대한 난이도가 0.5일 때, 즉 중간일 때 가장 적절한 평가 도구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뭔가 만약에 이 시험 문제에서 나왔는데 뭔가 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 평가 도구의 난이도는 예를 들면 0.25였다. 그럼 뭐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려운 문항이었죠. 너무 어렵다 보니까 난이도가 어려울 때 우리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걸 또 직결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난이도 어렵게 되면 학습자들이 어떻게 된다? 잘 변별이 안 되고, 왜냐면 찍어서 맞추는 요인이 증가하겠죠.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찍어서 맞추는 거에 의해서 시험 결과가 달라질 확률이 높아지고, 또 학습자들 동기 의욕이 저하돼서 문제 풀지도 않게 돼서 이런 많은 변수들이 작용해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항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 주면 됩니다. 난이도와 신뢰도를 연결해서. 이해되죠? 그래서 결국 어떻다? 이 난이도를 0.5로 좀 더 정답률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0.25 난이도 이때 0.25면 어려운 문항, 0.75면 쉬운 문항, 이 사이에 있으면 적절한 문항으로 본다. 이게 고전적 검사 이론에 따른 난이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변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